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10장의 다중 스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끝을 내시면 이제 2부까지 이 책을 다 배우게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다 1, 2, 3, 4부 중에 역시 2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부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 다중 스레드, 어떻게 보면 자바 언어는 자바 언어의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11개의 수식어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티스레디드였어요. 그죠? 스레드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러한 스레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자바에서는 이러한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레드에 대한 개념,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능하면 천천히 좀 헷갈리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천천히 이야기를 10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절에서요. 자, 스레드의 개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고요. 10.2절에서는 이제 자바에서는 이러한 스레드를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어떠한 클래스를 생성하면 그것은 스레드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스레드에 어떤 우선순위를 줄 수 있고요. 스레드들이 서로 동기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스레드 간의 동기화, 그다음에 스레드 사이의 통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중 스레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 개념은 여기 있는 듀크 그림처럼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듀크 한 마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한 마리로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듀크가 여러 마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여러 마리 있는 듀크들이 동시에 동작을 한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자, 일단 이러한 개념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10.1절에 스레드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22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스레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레드와 무엇을 주로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운영 체제적인 측면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스레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제가 조금 이따가 비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스레드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문장들이 어떤 단일 집합이다. 스레드가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자, 이 스레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문장들이 단일 집합이 스레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스레드를 우리는 경량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lightweight process. 일반적인 이러한 프로세스, 운영체제에서 이야기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우리는 헤비웨이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비웨이트 프로세스. 여기서는 경량 프로세스. 스레드는 그러면은 프로세스보다는 뭔가 작은 모양이다. 그죠? 크기가 작든지. 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중 스레드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의 프로그램에,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실행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다중 스레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문장들이 단일 집합이 스레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동작해야 돼. 자, 이러한 스레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여러 개 있을 때 요 세 개의 스레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만, 그죠? 이런 개념을 우리는 다중 스레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자바에서는 이러한 스레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java.language.thread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바 랭귀지 패키지에 속한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java.language.thread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스레드 클래스는 항상 이 java.language 패키지는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패키지예요. 임포트하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스레드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보자 이거죠. 제가 조금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단일 문장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 이게 스레드다 이거죠. 자, 이런 게 2개, 3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다가 여기까지 수행이 되다가 요 스레드와 요 스레드가 동시에 스타트 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걸 옆에다 그리면 더 쉽겠네. 그죠? 그럼 요놈과 요놈이 동시에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의 제어가 합쳐지든지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자, 이러한 개념이 스레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의 제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서 2개의 스레드로 해서, 이건 이제 물론 이 전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요놈이 하나의 스레드로서 실행하고 요놈도 하나의 스레드로서 실행하고, 그죠? 그러면 G 5마리가 경주하는 프로그램, G 5마리가 경주하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뭐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요? 5마리 스타트 라인에 서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제어로 내려가겠죠. 5마리 쥐들에게 스타트 라인에 서라.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시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5마리가 첫 번째 쥐가 1m 뛰고, 두 번째 쥐가 또 1m 뛰고, 세 번째 쥐가 1m 뛰면 그게 경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5마리 쥐가 스타트 라인에 서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자, 시작 땅 하는 순간에 5개의 쥐는 동시에 스타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레드로. 그죠? 동시에. 그러고 나서 꼬린 라인이 있겠죠. 꼬린 라인에 가서 어떤 놈이 먼저 들어오든지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나서 5마리가 다 들어오면 이제 하나의 쥐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상대에 세워서 시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하나의 제어예요. 땅 해놓고 5마리가 동시에 뛰죠. 이렇게. 그죠? 동시에 뛰고. 그 다음에 뛰고 나서 꼬리 난 다음에는 하나의 시상대에서 시상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의 제어로 흘러나갑니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뭐다? 스레드다. 멀티 스레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빈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뭐를 설명하고 싶으냐? 스레드와 운영체제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프로세스,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거는 헤비웨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거는 왜 라이트웨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죠? 라이트웨이트 프로그램.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운영체제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산학을 전공하신 분이면 또 쉽게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봅니다. 컴퓨터를 보면, 자, 컴퓨터에는 이렇게 메인 메모리라는 놈이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메인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뭐가 있어요? CPU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죠? CPU. 자,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CPU도 하나, 메인 메모리도 하나입니다. 물론 CPU가 여러 개인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예를 들지 않고 그냥 하나의 CPU를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PC와 같은 이러한 컴퓨터. 자, CPU 내에는 뭐가 있을까요? CPU 내에는 여러 개의 임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죠? 뭐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임시 레지스터들이 있고 또 CPU 내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하는 ALU라고 하는 연산기가 있어요. 그죠? ALU. 이놈이 덧셈, 곱셈 뭐 이런 걸 수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CPU는 어디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요?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 줄 가져다가 이놈을 뭐 예를 들어서 C는 A 플러스 B를 해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어셈블리 코드 또는 기계어로 바뀌게 되면 마이크로 코드화돼서 단위, 그러니까 CPU 사이클당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마이크로 명령어들로 분산이 돼요. 예를 들면 그 얘기까지 하면 복잡할 텐데 예를 들면 로드 A, 그 다음에 뭐 로드 B, 그 다음에 add 뭐 이런 식으로 add 뭐 register 1, register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기계어로 들어가 있죠. 그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이놈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죠.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프로그램을 수행 또는 실행한다는 의미는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아니냐.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리는 없죠. 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모든 것은 모두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CPU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CPU가 하드디스크에 어느 특정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수행하고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PC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래 한글을 하나 띄우고, 여기다가 HW 띄우고, 또 뭘 띄워요? 또 익스플로러를 띄우고, 또 여기다 뭐 띄워요? 또 일반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도 띄우고, 그죠? 실행시켜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메인 메모리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놓고 CPU는 사실은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해요. 이때 이러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헤비웨이트냐 이거죠. 그죠? 이게 왜 헤비웨이트냐. 자, 어떤 의미에서 헤비웨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CPU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여기까지 중단을 하고 여기까지 했던 걸 중단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래 한글에 열심히 타이핑해서 막 수행하다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익스플로러 또 막 열심히 하다가 또 뭐합니까? 자바 프로그램 시행시키고 하죠. 그러면 CPU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중단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언젠가는 다시 또 이 중단한 시점부터 다시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CPU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려면 CPU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요 프로그램을 중단되는 시점까지 수행했던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그 위치에 해당되는 정보를 셋업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컨텍스트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 즉, 문맥 교환이라고 불러요. 문맥 교환. 그죠? 문맥 교환. 이게 바로 문맥 교환이란 얘기죠. 자, CPU가 이러한 문맥 교환을 아주 자주 한다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 문맥 교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돼요. 그죠? IO 바운디드 작 같은 경우, 입출력이 많은 작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자, 이렇게 문맥 교환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CPU는 운영체제, OS, 즉 OS는 CPU의 현재 상태, 이 프로그램을 여기까지 수행했으면 거기까지 레지스터들이 값들이 상태가 있겠죠. 그래야 그 값을 나중에 다시 백업을 해야 다시 세팅을 해야 그때부터 그 다음 프로그램을 수행할 테니까 요때의 모든 정보를 운영체제가 메모리 특정 위치에 메모리 운영체제가 쓰는 시스템 위치겠죠. 그걸 우리는 PSW라 그래요. 그죠?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여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걸 저장을 하고 새로 실행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PSW를 다시 CPU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CPU가 뭐가 많이 걸려요? 오버헤드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도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놓고 쓰는데 우리 PC는 CPU는 하나잖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쓴다 그래서 HWP하고 익스플로러를 CPU가 동시에 수행하느냐 이거예요. CPU는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CPU는 돌아가면서 수행해야 되죠. 돌아가려니까 CPU 상태를 계속 셋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문맥 교환. 하려다 보니까 CPU 전체 상태를 세이브하고 전체 상태를 다시 가져와서 세팅하고 또 세이브하고 또 세팅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프로세스들을 우리는 무슨 프로세스라고 그래? 헤비웨이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CPU의 상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반면에 이게 바로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운영체제에서 이야기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책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스레드는 뭐냐 이거죠. 스레드는. 자, 다시 화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그러면 스레드는 뭐냐 이거죠. 자, 스레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중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자, 이것도 역시 메인 메모리를 그리면 되죠. 자, 메인 메모리.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있는 단일 문장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 수행될 수 있는. 그럼 스레드는 일단 CPU가 있으면 CPU는 일단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단일 프로그램들 여기에 있는 한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레드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다중 스레드에서는. 이게 동시에 수행된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수행된다고 해서 CPU가 여러 개 있다면 CPU 1, CPU 2 이렇게 있다면 요 놈은 요거 수행하고 요 놈은 요거 수행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컨트롤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컴퓨터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초대형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런 전용 컴퓨터들이 있어요. 이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전용 프로세서를 가진 컴퓨터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CPU는 하나죠. 하나인데 이 스레드들은 동시에 수행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CPU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화면에다가 익스플로러도 띄우고 아래 한글도 띄우고 자바 프로그램도 띄우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것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니까 CPU가 우리 부산말로 쇠가 빠지게 이거 수행했다가 저거 수행했다가 이거 수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 스레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우리가 생성해 놓으면 이놈은 동시에 수행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CPU는 어떻게 해요? 이놈을 요거 수행했다가 또 요거 수행했다가 또 요거 수행했다가 또 요거 수행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문맥 교환이에요. 그렇겠죠? CPU가 이 스레드 수행하다가 그다음 여기서 중단했으면 그 다음에 뭐야? 요거 수행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요 밑에부터 수행해야 되겠죠? 이것도 문맥 교환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 교환은 아까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의 문맥 교환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여기에 레지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지만 얘도 이 스레드 1을 수행하고 스레드 1을 수행하다가 스레드 2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정보를 어딘가에 세이브를 하고 스레드 2에 해당되는 정보로 세팅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보단 작다? 아까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 간의 문맥 교환보다는 스레드 간의 문맥 교환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lightweight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경량 프로세서다. CPU에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parallel processing이 가능하면서 concurrent processing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병행 처리가 가능하면서도 프로세스와 같이 오버헤드를 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스레드라는 놈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어디에 접목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과거의 CGI 기법이 있어요. CGI Common Gateway Interface에서는 자, 웹 서버가 있고 중간에 CGI 루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백엔드 서버가 있고 3티어로 구성이 될 때 이 CGI 프로그램에서는 리퀘스트 즉 클라이언트 즉 웹으로부터 이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 CGI 기법 즉 C 프로그램이나 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하니까 굉장히 오버헤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자바 서블릿 같은 경우, JSP나 서블릿 뭐 똑같은 경우니까 이것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면 얘는 뒤에 부분을 스레드로 생성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헤드가 적고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못 알아들으셨으면 모른 척 하셔도 돼요.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JSP나 또는 서블릿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어려우시면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 다만 여기에서 스레드와 프로세스의 차이는 저런 면에서 있구나. 프로세스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메인 메모리상에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CPU가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때 생기는 컨텍스트 스위칭 이 문제 때문에 헤비웨이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즉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있는 단일 문장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단일 문장들의 집합이고 그것을 CPU가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만 프로세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보다는 훨씬 오버헤드가 적다. 이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lightweight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아시겠죠? 자, 이 얘기가 연관되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러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생명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스레드는 일단 프로그램에서 탄생해라. 그래서 소멸될 때까지. 그죠? 생명주기를 가지는데, 자, 잘 보죠. 조금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가 있다. 그럼 이놈을 생성을 시켜요. 생성을 시켜서 스타트를 시켜버려요. 그죠? 뉴 해가지고 스레드 생성한 다음에 스타트 해버리면 이놈은 실행이 돼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동시에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실행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CPU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CPU는 한순간이라는 게 뭐 눈 깜빡할 사이가 될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짧은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몇 나노세컨드가 됐든 어떤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스레드가 다 실행 상태로 온다 이거죠. 실행 상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걸 엄밀하게 따져보면
3개의 프로세스 중에 2개는 실행 가능 상태에 있고 하나가 실행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 전체를 우리는 실행 상태라고 보죠. 실행 상태 안에는 실행 가능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프로세스 3개가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볼 때는 2개는 항상 실행 가능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는 실행 상태일 거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러한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스레드가. 어떻게 대기 상태로 빠지냐? 슬립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메소드를 요청받으면, 명시적인 메소드가 그 스레드에 있는 메소드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는 wait, 또는 suspended, 또는 입출력 등이 일어나면 이 스레드는 블락 상태로 빠져요. 그죠? 그럼 블락 상태에 있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놈이 또 어떤 명령을 만나면 어떤 notify나 notify all이나 또는 resume 또는 입출력이 완료되면 얘는 다시 실행 상태로 와요. 그래서 또 왔다 갔다 수행하다. 언젠가는 스레드는 끝나겠죠. 그러면 그건 완료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우시면 뭐예요? 프로세스의 상태 천이도와 비슷하죠? 그죠? 어느 책에나 다 나와 있어요. OS 책에는 보면. 그죠?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를 거쳐서 끝나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스레드도 역시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니까, 그죠?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니까, 경량 프로세스니까, 역시 같은 상태다. 다만, 실행 상태가, 실행 상태와 실행 가능 상태. 이걸 우리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림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죠? CPU는 하나밖에 없고, 이놈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수행할 때는 당연히 한순간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죠? 한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라도 한순간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 상태와 실행 가능 상태로 제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스레드가 뭔지 아셨겠죠? 10.1절에서는 스레드가 뭐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2절에서 스레드 클래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레드를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